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8월 29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시장에 반등 요건과 하락의 요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섹터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새벽에 역시 또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S&P 지수가 그 다음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분들을 갱신을 했어요. 우리나라 지수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죠. 근데 항상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는 미국이 주도죠. 달러 강세,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실적, 경제지표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오늘 새벽에 S&P와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경제 관련된 지표 부분들 하나를 코멘트 드린다면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 있죠. 전달이 127.9였어요. 127.9에서 134로 18년 만에 최고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18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방산업 무슨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에 상당히 많은 비중 부분들이 쏠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쿠션 부분들 돌아간다고 했을 때 선진국이라든지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쪽에서 경제 지표 부분들이 좋아져야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가 나온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8년 만에 최고치 부분들의 경신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지 3쿠션으로 천천히 스무스하게 돌아가면서 경제지표, 무역지표도 당연히 개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건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겠죠. 18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면서 S&P 지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분들이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S&P하고 나스닥 신고가 나오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선진국과 그 다음에 중진국, 신흥국 분류 부분들 했을 때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국만 신고가 부분이 나가는 거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잠깐 불거졌던 게 터키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 내용이 다른 중진국과 신흥국의 상승 부분들을 누르는 압력을 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부분들 좀 했어요. 자, 근데 이 누르는 압력 부분들이 계속 하나하나씩 더 압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압력의 강도 자체가 더 느슨해지면서, 우리가 영수철을 얘기를 듣죠. 누르면 누를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면 가질수록 그 탄력이 풀리면 반대로 점프를 한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드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터키가 최근에 그 투자 심리 부분들을 악화시켰던 하나의 요건 자체죠. 터키의 금융 지원 방안이 고려되고 있어요. 어디냐면 저는 아마 러시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한편으로 좀 했습니다. 근데 의외입니다. 독일이에요. 독일, 러시아든 독일이든 어디든 간에 독일이 긴급 금융 지원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경제 위기 부분들이 확대가 될 때 어디가 움직이냐면 스페인하고 이쪽이 문제가 불거지죠. 유럽 은행에 경제 위기가 커지면 유로존, 특히 유로화 사용한 국가가 지금 19개국인데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긴급 금융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 29일입니다.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일정을 하나 체크를 해야 된다면, 터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뒤일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뒤에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방문 예정 부분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긴급 금융 지원 방안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다. 하나의 불씨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로존이 환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커버시키기 위해서 긴급 금융 지원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분간 한 달 정도 사이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보면
1년 동안의 무역 분쟁의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초반에 막 싸우죠. 그리고 극적 해결 부분들이 되면서 드라마가 클라이맥스를 이룬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중간선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씨를 키우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불씨를 키운 것보다 불씨를 유지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불씨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해결사의 모습도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 있죠. 그래서 터키, 독일이 금융지원 방안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방문 부분들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론 또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확대가 되지 않고 해결에 수면 모드 부분들로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게 중요 포인트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문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유화적 발언 부분들을 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위안화가 또 상승을 했어요. 절상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절상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이 절상 폭을 보면 오늘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18년 만에 최고치라 그랬죠. 작년 6월 이후 최대 폭의 위안화 절상 공시 부분들을 하니까 문우신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환율 조작 아니다. 지금 이제 10월달 이제 환율 보고서 부분이 나오는데 위안화 절상 모두가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유화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는 어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역시 문우신 재무장관이 캐나다 협상 부분에서도 곧 타결 가능성 부분들 좀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8년 만에 사상 최고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무역 긴장감이 약간 경감이 됐죠. 여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96선 돌파 부분한 오버슈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95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장중에 94.427 정도까지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신흥국에 이제까지 위험 관련된 부분들이 깜빡깜빡거리면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험의 신호 부분들이 조금씩 깜빡깜빡했던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고 어느 쪽은 꺼져가는 그런 해결 모드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 쪽, 특히 코스피 쪽 대형주 라인 부분들의 반등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조 부분들은 계속 유지해요. 이 관점 부분들로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가 어제 보시면 2300선을 살짝 돌파를 좀 했죠.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9월달입니다. 9월달 한 2주 조금 더 남았어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이 나오는데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 최근 한 2달 정도의 박스권 작은 박스권이죠.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이제 정고점 물량 부분들 소화하는 과정 부분도 좀 일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건전한 그 소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지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한 것보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형 그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을 계속 뭡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별도로 상당히 강세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계속 거기에요. 계속 그쪽에 포커스 부분들 해야 되고 지수는 어차피 외국인들이 선물옵션,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서로 포지셔닝 중간에 한번 그 포지셔닝의 어떤 그 어디 쪽에 외국인들이 합성 선물 부분들이 어떻게 많이 하는가 중간에 한번 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수는 어차피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 최근 한 2달간에 상단 부분에 물량 부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눌림목 부분 나오더라도 그건 별로 신경 쓸 자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종목군들 섹터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여기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8월 29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브리핑 한 줄 정리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7개월 여러가지 문제 부분들 터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뭐 멕시코 나프타 이런 문제 부분들이 뭐 터키는 금융지원 방안 고려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위안화 절상 최대폭 부분들 했고 그 과정 중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18년 만에 사상 최고치 부분들이 갱신이 되면서 나스닥,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분들이 갱신을 했다. 우리나라의 영향 부분들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 부분들이 줄 수가 있는 요건이 생겼다. 특히 어디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분들이 갱신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물량 부분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2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계속 장중에 뉴스 플로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계속 이 플로우 부분들을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부분들은 공지사항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셔서 링크 들어오시면 링크를 그쪽에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